내장탕, 뭐 순대국밥, 그 정도 되죠. 뭐 선지해장국. 주로 뼈해장국 많이 먹고요. 네, 순댓국밥 좋아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자주 먹어요. 가게는 저희 어머님이 먼저 시작을 하셔서 17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 저 이제 딸한테, 제가 큰딸이에요. 그래서 딸한테 조금 넘겨주시면서 이제 저도 같이 일을 하며 저희 며느리하고도 같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장작은 저희가 우려내는 거는 가마솥에 장작불이 어울리고 맞고 해서 장작을 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장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집하는 게 저희 참나무로 해서 가마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은근하게 뚜껑을 닫아주면서 위아래 같이 도는 그 열기로 쪄주는 식으로 해서 삶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고기가 부들부들하고 덜 익지도 않고 항상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음식이거든요. 이게. 한쪽은 소머리를 삶고 한쪽은 내장입니다. 소 내장 부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매일 삶고 있어요. 고집하는 이유, 그래도 저희 단골 손님도 이 나무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가마솥 하면 옛날부터 그 선조들이 또 하시던 그런 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머님이 예전에 그 맛을 살려서 하시는 거라 저희도 그 맛을 유지하려고 계속 이 가마솥을 또 선택을 해서 쓰는 거고요. 가마솥에 하다 보니까 내장도 마찬가지고 소머리도 항상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맛으로 유지하면서 가게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뭐가 또 매력이 있나요? 곰탕이 맛있죠. 진하고. 사모님께서는 어떤 게 좀? 저는 다 좋아하는데 가끔 내장탕도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여기 다니고는 뭐 한 15년 됐고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생밭에 파이어 온천이라고 온천에 목욕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데리고 올 때 갔다 오면서 먹었던 그런 추억의 장소였어요. 벌써 그게 한 15년 넘었죠. 그래서 그 전에도 저는 혼자 다녔었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더욱더 맛있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추운 데서 촬영하고 집 들어갔을 때 그 하루 동안 쓴 에너지랑 생각해서 급하게 상을 받아야 됐을 때 국밥 먹으면은 에너지가 갑자기 딱 배터리 바깥 낀 약간 전자기기처럼 급하게 한 1시간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다. 사실상 에너지 드링크죠. 그냥 천연 에너지 드링크. 국밥 한 그릇 나오기가 시간이 되게 엄청난 시간이 또 이어지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배불리 잘 먹고 갑니다. 또 오겠습니다 할 때가 저희가 제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원래 시장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갖고 오히려 또 정감 있고,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사장님이 너무 또 친절하시다 보니까 진짜 약간 고향에 온 기분.
그리고 경력은 한 41년 됐는데 어머니, 시어머니랑 포함을 하면 60년 조금 넘었어요. 어머니 때 하는 메뉴를 거의인데 그 전에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계를 버리지 않고 거의 다 놓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선호도가 바뀌고 또 세월의 흐름이 바뀌면서 지방은 제거하고 내가 선택할 때 아, 요런 정도면 저도 영양상 괜찮겠다. 그런 거를 내가 좀 참작을 해서 나가는 편이지. 머릿고기의 맛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볼태기라든가 콧쪽, 쥐쪽, 이제 목살 그런 거를 우리는 전문이니까 다 알 수 있거든요. 엊그저께 며칠 전에 잔치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편육도 마치고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무슨 잔치 하셨었어요? 저기 딸내미 결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갖고 맞춰갔더니 다들 손님들이 반응이 좋은 거야. 너무 맛있다고. 고춧가루 조금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왔어요. 요즘 드리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이거 너무 고마워. 얼마 안 돼. 어떡하지? 아니야, 나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맛있다. 우리 애기 예뻐 너무 맛있대요. 너무 고마워. 아니 얼마 안 되고. 다음에 시간 차려줄게. 아니 사랑해. 아니 감사합니다. 잘해주지 못하는데 비싼 고춧가루야? 뭐 시골에서 나는 게 뭐 고춧가루 뿌리서 애기 아빠 좋아해? 좋아해요. 너무 맛있다고. 우리 그냥 볶아 먹었어 후라이팬에도. 그 신우 저기 이제 사이도 오면 좀 데리고 가서 먹여보고 하고 그러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들렸어요 또. 너무 좋죠. 뭐 피로가 다 가시고 내가 오히려 감사하죠. 뭐. 그런 단골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돼지고기는 옛날부터 그 흔히 우리 한국 사람이 즐겨 먹었잖아요. 조상님 때부터. 그래서 그건 흔히 고기 그러면 돼지고기 그렇게 각인을 하고 있더라고. 이제 제일 먼저 순댓국은 기호에 따라서 젊은 사람을 위주로 할 땐 순대, 살코기, 곱창 약간 그렇게 하고 마늘 많이 넣고 맛가루하고 후추하고 들깨예요. 이제 끓으려고 그럴 때 파를 넣고 다대기를 넣고. 저는 일단은 들깨가루만 한 왕창 때려 넣어서 고소한 맛 들깨가루를 좀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해주신 대로 거의 오마카세죠. 근데 진짜 뭐 안 해도 맛있어요. 진짜 그냥 그대로 먹으면 돼요. 주는 그대로. 처음에 왔을 때도 많이 먹고 가라고, 더 먹고 가라고, 공깃밥 더 꺼내 먹으라고 막 그러셔갖고 돈 얼마 없는데 진짜 밥 오늘 진짜 밥 많이 먹고 싶다 이럴 때 와서 먹고 그랬어요. 지금 63년째니까 어머니 때부터. 그전에는 나이도 어리고 새세대기였으니까 이제 그 재료를 보면 머리잖아요.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갔고 그러고 절대 절대 나는 안하리다. 지나가지도 않겠다 그랬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시작을 하면서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고 내 스스로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에 대한 충실하다는 거. 항상 우리 어머니는 자기 며느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눈물 날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아프셔서 돌아가셨더라고요. 나도 나이가 먹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국밥은 약간 본가 같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언제든. 그리고 약간 편하고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고 거의 집밥 수준이에요. 전 집밥보다 국밥이 좋아요. 전통 가구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가구를 제작하고 있는 전통 가구 디자이너 권원덕입니다. 일단 전통 가구 제작하는 기법들을 가지고 현대적인 생활에 맞는 가구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게 제 일이거든요. 전통적인 가구의 형태, 전통에 쓰였던 소재들을 가지고 현 생활에 맞는 가구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산, 나무, 자연에 대한 그 기억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손으로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게 저한테는 나무였고 나무 만질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 작업은 여기 이제 이 전통 가구의 형태로 살대를 만드는 건데 진로를 이쪽을 정하고 근처에 있는 공방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 공방 사장님이 은사님 제자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은사님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은사님을 뵙게 됐고 전통 가구를 만드는 기법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갈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사님을 소개받게 됐고 작업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무를 여기다 붙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단차이가 살짝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다른 나무를 붙이는 작업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턱이 안 생기게 붙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를 가지고 그 부분을 평평하게 깎는 작업을 하는 거죠. 나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면 그만큼 느껴지는 게 다르기도 하고 그게 분명히 가구를 만들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구를 만들었을 때 그런 성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구를 만들게 되면 분명히 하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은사님이랑 있을 때 당시에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저거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무를 다루다 보니 가끔 생각납니다. 이때 이런 것 때문에 은사님이 그렇게까지 뭔가 과정을 복잡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트 퍼니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를 만드신 이제 최병훈 교수님을 찾아가게 됐던 게 계기가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를 같이 하고 있는 전통 가구에서 보여지는 그 한국의 전통 가구스러움과 그 아트 퍼니처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도 한국적인 어떤 느낌들을 살리는 그런 가구들이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점이 많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전통 가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작업이 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아니야,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 저긴. 이 전통 방식에 대한 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오게 되었는데 전통적인 방법과 또 현대적인 방법도 같이 융화해서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좀 더 보람차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걸로 가공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같거든요. 이 기계가 9시 반이나 이제 10시쯤에 마치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좀 뿌듯한 내가 뭐 안 하던 걸 이제 배웠는데 배우기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복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저한텐. 나무라는 물성을 좀 더 깊게 알아가지고 그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양이라는 동네 자체가 두부도 유명하고 순두부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소개할 겸 일단 맛있으니까. 순두부 2개하고 두부 1거 주세요. 네. 두부라는 음식 자체가 그 두부 하나만으로도 뭔가 오롯이 하나의 음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가구를 만드는 재료가 나무인 것처럼 다른 음식을 만들었을 때 재료가 되는 두부가 마음에 들고 약간 나무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부라는 음식이 마음에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식들, 반찬들하고 저는 다 섞어 먹어요. 순두부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이유가 두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순두부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름 자체도 또 순두부야. 어쨌든 두부는 주연인데 뭐 콩나물, 깍두기, 뭐 묵은지 다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두 번째 꼴이 중간에 쓰셨다고. 아유, 푹 근접으로 와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약간 슬럼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가족들하고 여기를 한번 와서 가구를 만드는 재료가 남은데 내가 그 원재료를 좀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고민이 좀 해결되는 그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뭐 앞으로의 계획은 당연히 이제 새로운 작업에 대한 계획들이고요. 지금처럼 가구 만드는 일로 새로운 작업으로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는 작업.
지난 봄, 20년 전 봄의 초입에 후련히 떠났던 그가 다시 전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걸레 스님 중광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1980년대 중광의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중광의 등장은 당시 한국 화단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81년도에 전시했던 그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이 81년에 한국 미술계 초대 데뷔전을 감행했어요. 그 시대는 정말로 놀라운 도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난과 또 아주 칭찬과 이것이 엇갈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전시회였어요. 생전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던 중광. 이번에 중광 스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네. 병장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 때는 오늘도 정성들이 입고 나왔어요. 네. 돈이 없으셔서 이렇게 입으십니까? 아니면 좀 이것도 뭔가 독특한 걸 과시하시기 위해서 입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입은 지가 한 근 15년 되는데요. 이 같은 옷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저 여행여행 갈 때 이제 많이 입습니다. 근데 치어디 자연스러운 사람인데 보평 타는 그런 선입감을 보니까 내가 파격격적으로 보이는 거지. 난 지금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중광의 고향 제주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내천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서 자란 그를 기억하고 기록한 흔적이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본명 고창률. 생전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중광의 삶이 이렇게나마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제일 개구제는 짓궂었고 그저 이런 낙서 같은 거 그저 방해하면 그저 의뢰 낙서 같은 거 이런 게 그래서 맨날 어머니에게 매맞고 그래도 어머니에게 아이고 살려다 빌다가 또 어머니 조금만 피하면 또 낙서하고 매맞던 기억. 그리고 뭐 그래도 그렇게 놀긴 놀아도 그림 그리면서 이제 그 조금 글짓는 문장 그런 건 상당히 좋아서 칭찬을 받고 있다고.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 극심한 가난 속 경랑을 헤치며 돌파구를 찾던 그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인근의 도로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중광. 당시 현장 감독과의 마찰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그는 이후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경상남도 양산. 중광은 1960년 25살이 되던 해에 이곳 경남 통도사에서 출가합니다. 구화 스님으로부터 삭발 수계하고 중광이라는 법명을 받게 되죠. 정진의 방편이던 그림은 중광의 인생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중광 스님은 뭐 고향이 제주도지만 여기 출가를 해서 구차자라는 큰 스님 밑에서 이제 출가를 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묵을 중자지, 중자잖아, 빛광자. 묵을 중자라는 것은 중첩되어 간다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 뒤에서 이제 후광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감복시키고 그런 것처럼 그런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는가. 이제 제 방에 선방으로 이제 다니면서 수행 정진하고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다시 통도사를 와서 금당이라는 집 옆에 방을 하나 얻어서 그때 어떤 그림을 조금씩 그렸어. 20대 후반 무렵 중광을 끊임없이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달마였습니다. 스스로 깨친 자가 아니면 그릴 수도 없다는 달마. 하루에 수십, 수백 장을 미친 듯 그려냈던 그 자체가 그에겐 곧 수행이었습니다. 어떤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재한 선을 놓고 평자들은 선화라고 합니다. 대상을 의식해 분석하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하나가 되고 결국 경지를 뛰어넘는 장르.
붓 하나에 근원적인 생명의 파동을 실어 그리는 것. 중광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놀라운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중광예술의 근본이 그 회기다. 그 필액으로 일필휘지했을 때 내 자신의 호흡, 숨소리, 호흡이 그대로 그 전달이 돼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어떤 그 주저함도 없이 그냥 찰나로 순식간에 일필휘지로 해내는 그런 것이 글씨의 생명이기도 하겠고 예술의 근본이기도 하겠고 중광의 경우는 그런 그 일필휘지로 달마를 그려도 천이면 천, 만이면 면 다 다르게 그 구성되어지는 것. 유화로 가서도 마찬가지, 추상으로 가도 마찬가지, 행위예술로 가도 다 같이 한 맥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중광예술에 있어서 핵심은 그 회기다. 그리고 그거는 그 생명력이다. 중광은 역사 전통으로서 서화, 특히 필묵을 서구 유화, 아크릴 그리고 그 도자기뿐만 아니라 뭐 행위예술까지도 녹여냈던. 그래서 중광예술은 용광로다. 모든 것이 융복합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모델 전형이 된 작품들을 벌써 30년, 40년 전에 중광은 만들어 놨다. 어승생 깊은 고래 인간 중광에 오롯한 예술혼과 열정이 된 것은 탈출하듯 떠났지만 늘 마음이 닿아 있던 고향 제주였습니다. 스님이 가지고 있는 DNA, 스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 모든 어떤 그 정신은 제주도 사람이거든. 제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르다고 육지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이고 솔직한 주제를 화두로 삼아 가장 통렬하게 열린 세계를 노래했던 중광. 동심과 어머니, 그리고 제주는 그의 예술 세계의 근원이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이곳에 중광미술관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제주 출신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공립미술관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미술관이 지어질 이 여기가 청정자연, 제주의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스님의 정신을 그 곶자왈이라는 그 지대와 연결될 수 있는 명상이라든가 또 이런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님의 작품의 세계를 제주의 또 다른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어떻게 잘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광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제주에서 중광의 작품에 대한 기억과 기록 작업이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광이 남긴 작품은 고향의 문화예술을 살찌우고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지 않을까요? 제주를 찾아오신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제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다양한 작품의 세계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러한 정신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광. 후광이 일어나 사람들을 감복시키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름의 의미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종교와 현실을 가뿐히 넘나들었던 유연한 사람. 인간의 본성과 예술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했고 탐구했던 중광이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이야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감동과 울림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른 아침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이 떠들썩합니다. 기대와 설렘을 한가득 안고 버스에 오르는 이들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들뜬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고부모님 만나러 캄보디아 가요. 어렸을 때 갈 때는 저를 모르고 가서 뭔가 잘 몰랐는데 그때 가니까 뭔가 설레요. 조부모님이랑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엄마의 나라 캄보디아로 향하는 아이들.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엄마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3박 5일간의 특별한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인천공항에서 무려 6시간을 날아 행복지수 세계 5위의 나라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의 숨은 진주로 불리는 캄보디아는 아름다운 자연과 위대한 문화유산이 함께 살아 숨쉬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젖줄 메콩강을 품은 수도 프놈펜은 캄보디아의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지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떤 추억을 쌓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자긍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안정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도록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의 설렘과 함께 도착한 곳은 프놈펜에 위치한 한국국제학교입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요. 살짝만 치면 돼. 조금만 줘, 조금만. 요거 조금만 줘. 오케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아이들. 오늘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과 반가움은 남달랐는데요. 처음 보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친구들랑 만나기 힘드니까 같이 만나서 노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국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세계 시민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죠. 앞으로 우리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캄보디아 중앙에 위치한 동남아 최대 담수호 톤네샵 호수입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한 메콩강은 길이만 4,350km에 달하는데요. 라오스를 지나 흘러온 메콩강은 캄보디아에 이르러 숨을 거르며 톤네샵 호수를 만납니다. 제주도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넓이의 톤네샵 호수에는 무려 2만여 명이 수상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는데요.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색다른 풍경, 아이들에겐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우와, 이게 악어야? 진짜 크다. 이거 모형 아니겠지? 이렇게 악어 보고 배 보고 새로운 거 보는 게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거 못 와봤는데 다른 나라 와서 이런 거 와보니까 재밌어요. 캄보디아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아이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유시간을 즐기는데요. 여행의 설렘이 가시지 않은 친구들이 한방에 오순도순 모였습니다. 즐거웠던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데요. 캄보디아에 처음 왔는데 엄마가 어떻게 잘하는지 알아서 좋았어요. 부모님이랑 올 때 너무 재밌었는데 친구들 오니까 더 재밌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경험을 할지 기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는데요. 한참을 달려 도심을 벗어나면 캄보디아의 대표 유적지 앙코르와트에 닿습니다. 자, 우리 저쪽 한번 볼게요. 뭔가 새로운 곳이 저기 보이죠, 그죠? 저게 앙코르와트예요. 수리아 바르만 이세라는 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00년 전에 만들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지금도 가보면은 금방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가보면은 걸어 넘는데 자세히 이렇게 벽면을 보면은
뭔가를 갖다가 얘기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조각도라든지 이런 형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앙코르와트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라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앙코르와트를 방문해서 엄마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기르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오늘의 이 기억을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이번 앙코르와트 방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천년 전 앙코르 제국의 신화를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무려 32만 톤의 흙을 퍼낸 다음 7톤 이상의 기둥만 1,800개를 세워 건설했다는데요. 옛사람이 남긴 예술은 시간과 함께 더욱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기술력이 지금보다는 적잖아요. 지금보다는 적은데 그런 엄청난 조각들을 만들고 엄청나게 높은 사원을 만드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겠죠. 달콤한 간식과 함께 잠시 땀을 식혀봅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었던 엄마의 나라, 이제 조금은 친해진 것 같죠. 우리 엄마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더 엄마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어머니 나라에 와서 어머니 나라 문화도 배우고 또 많은 걸 체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인솔교사로서 마음이 좀 흐뭇하고요. 또 아이들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같이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보고 싶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만남. 그리워했던 만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엄마의 고향으로 떠난 다문화 학생들의 아주 특별한 캄보디아 여행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 서예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감사하죠.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시간. 도움이 되는 걸 전달하다 보니까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 아유, 드시고 싶은 반찬 있으세요? 아유, 이것도 한손 합니다. 알아둔 걸 이렇게 보니까 좋죠. 물 맑고 공기 좋은 제천. 차가운 공기만큼 겨울이 깊어가는 이곳에는 추위도 잊은 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관내 어르신에게 가져다 드릴 두유를 하나하나 소분하는 일로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두유 안부 사업이라 그래서 안부도 묻고 저희가 두유도 제공해드리고 건강에도 유지를 하게끔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일주일에 2번 갖다 드리고요. 화요일, 금요일 저희가 제공해드리면서 안부 서비스 묻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직접 만든 두유는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포장하는 게 원칙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주방에서는 조리가 한창인데요. 정성을 다해 맛있게 만든 반찬을 도시락에 꾹꾹 담아 깔끔하게 포장하는데요. 이 도시락 반찬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쁘다 바빠. 반찬이 식을까 서두르는데요. 이렇게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에 맛있는 반찬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달해드리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잠깐 몸 불편하시면은 드셔도 돼요. 드시고 계세요. 이번에 사과도 좀 갖고 왔어요. 그렇게 많이 가져오세요. 우리 건강하시죠? 네. 이거 잘 드시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안부도 확인하고 생활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직접 요일을 정해 배달에 나서고 있는데요. 저희 충주권지사 댐 주변 지역 어르신분들한테 안부도 좀 묻고 도시락 배달 좀 하면서 좀 안부 인사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좀 오시고 그러면은 좀 마음이 평소 때랑 다르겠어요. 그냥 일할 때랑.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전달하다 보니까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 네, 얼굴 한 번씩 뵈면 마음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도시와는 다르게 이동거리가 있다 보니 배달 시간도 꽤 걸리는데요. 반찬을 기다리셨던 걸까요? 사람이 그리우셨던 걸까요? 익숙한 듯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저희 도시락 잘 챙겨 드시고 별건 아니지만 아유, 질성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시고 싶은 반찬 있으세요? 아유, 이것도 항상합니다. 아유. 댐 지원 주변 지역에는 주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 홀로 계신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주로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뭘 만들어 먹기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반찬 이런 서비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댐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독거 노인이나 또 나이 많은 연세분들로서 주로 홀로 이렇게 주로 계시다 보니까 대화할 상대들 없고 특히 문화생활을 즐길 사람들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 복지관을 모셔가지고 불꽃이나 춤이나 이런 한글이나 이런 것도 또 교육을 좀 하고 레크레이션을 좀 하면서요. 점심 식사도 무료로 제공해서 이분들이 하루 종일 먹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가 어르신의 여가 생활을 위해 운영 중인 충주댐 노인복지관. 오롯이 나만을 위해 집중하는 시간. 오늘은 붓으로 글씨를 쓰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서예교실이 한창인데요. 서예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늘 이제 이 타임이 안 맞아서 이제 이렇게 잘해 못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곳에서 이것을 한다래 가지고서 그래도 이렇게 잘 들어오게 돼서 감사하죠. 원하는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 이현수 선생님이 너무나 지도를 잘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쓰게 됐어요. 재미있고 그래도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하면 좀 괜찮더라고요.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쁜 지난날. 자식들 키우느라 여유롭지 못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며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 여기 이제 복지회관에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요. 난 명심보감도 하고 뭐 스마트폰 여기 한 15개 품목 종목을 여기 운영하고 있다고요. 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작품이 벌써 이만큼. 실력도 수준급인데요. 이렇게 멋진 작품을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 취미 여가 아니면 평생 교육 관련돼서 뭐 한글 교실, 뭐 서예 교실, 목공예 교실, 미술 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무료고요. 저희 경로 식당이랑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도 다 무료인데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 사회공헌 차원에서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은 네네.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양에 이제 8개 읍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지관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강사를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상천면의 어르신들의 호출이 있었는데요. 연곡 1, 2 문화생활관에서 열리는 어르신을 위한 목공예 수업. 하나라도 놓칠까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잘 따라하는 열정 넘치는 학생으로 변신한 어르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 목공으로 생활에 필요한 조그만 소품들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 여기 어상천은 워낙 반응이 좋아서 월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그렇게 2번 하고 있습니다. 열정 넘치는 학생들 덕분에 수업도 늘린 찾아가는 복지관.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 같던 수업도 이제는 척척 한 번에 뚝딱. 빨리 완성하셨네요. 다른 분들 지금 아직 그림 그리고 하다 계신데 보니까 그래 됐네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재미있어요. 엄청 재미있어요. 안 하던 걸 해보니까 좋죠. 그림을 그리는 과감한 손길에 진지한 표정까지 더해져 전문가 못지않은데요. 어르신들의 작품 스타일도 각양각색.
개성이 가득한 작품에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여기 오시니까 저희가 엄청 시간도 절약되고 더 이렇게 집중하십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어르신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마을 주민의 희생으로 얻은 귀한 결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댐은 그 국민들이 보기에서 좀 찬성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뭔가를 좀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활 터전 잃고 또 외롭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익을 위해 삶의 터전까지 포기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요?